안녕하세요. 텍사스 레가시의 케이시라고 합니다. 유튜브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거진에 심심한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부족하지만 저의 칼럼을 열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한간에 떠돌고 있는 혹은 믿어지는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인스펙터와 리얼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나리오는 인스펙터와 리얼터가 짜고 쳤다라고 놓고 관련된 이 세 명의 관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 그리고 인스펙터, 리얼터요. 자, 그래서 바이어와 셀러가 계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인스펙터에게 새가 날아다니는 패를 던져주어라. 내가 먹겠다. 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스펙터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리포트에 쓰지 않고 바이어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분들도 라이센스를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한 명의 리얼터에게 의존해서 그 비즈니스를 한다? 속된 말로 굶어 죽으세요. 한 명의 리얼터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인스펙션 건을 가져다 주겠어요? 인스펙터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2건, 그리고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를 일하시는데, 물론 이 기준은 사이즈가 좀 있고, 구글 평판도 좋은 미국 회사를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못해도 6건 이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리얼터와 짜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능적으로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인컴으로 봤을 때요. 또 요새는 구글 리뷰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회사 자체에서 좋은 리뷰를 얻도록 인스펙터들을 트레이닝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추가적인 워런티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홀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소홀하게 일을 하시는 인스펙터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거나 신입인데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이지 짜고 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리얼터의 관점입니다. 제가 인스펙터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손님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딜을 부드럽게 성사시켜서 클로징을 했어요. 클로징을 하고 커미션, 이제는 컴펜세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어쨌든 저는 돈을 받아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났죠. 그러면 제가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희 비즈니스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실은 리퍼럴 비즈니스입니다. 물론 광고도 하죠. 광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손님들은 저에게 집을 사시거나 파신 손님에게 소개의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한 명의 손님에게 잘했을 때 소개가 소개를 받듯이 한 명의 손님에게 소홀했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클 줄 알기 때문에 감히 눈 감고 아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일을 잘하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을 잘하면 그냥 그렇고 일을 못하면 손님들과 그 지인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얼터야 클로징하면 끝이지만 손님은 그 집에 들어가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몇 달이면 그 문제가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의 문제를 모른 척하고 클로징을 했어요. 비가 오면 발각이 돼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물 줄 때 바로 발각이 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에어컨이나 히팅은 계절에 따라서 발견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온도나 나오는 바람이라는 것들이 내 피부로 바로 느끼게 되니까 그것 또한 오래 숨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또 플러밍은 어때요?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을 숨기고 클로징을 했다면 샤워 한 번, 세수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바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가서 사시게 되면 언젠가는 알게 될 문제점들을 굳이 제가 숨기고 클로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손님은 집이 필요해서 집을 찾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셀러에게 수리 요청을 하고 만약 너무 찝찝한 문제고 그러한 문제면 계약을 올바르게 파기하고 다른 집을 찾아보면 그만이에요.
손님에게 굳이 거짓말을 하고 그 집을 클로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리얼터마다 무서워하는 혹은 불편해하는 아이템들이 아마 다들 조금씩은 다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은 크게 겁나지 않아요. 물론 집 4면 중에 막 3면이 다 들려가지고 이 피어를 27개, 막 32개, 아니면 거실의 중앙에 바닥을 깨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집은 애초에 인스펙션 결과가 나오면 안 사죠. 이런 집은 고쳐도 싫거든요. 그런데 코너 쪽이 살짝 기울었다? 그래서 피어를 7개에서 8개 정도만 넣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저는 괜찮아요.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어서 손님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드리고 그러면 별로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리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죠. 수치를 잴 때 따라다니면서 기계를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어분들과 집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벽의 금도 눈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지붕은 싫고 불편해요. 올라가서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사진으로 찍어 주시긴 하지만 사실 구분하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가슴 먼저 철렁해요. 뭐지? 싱글이 낡았나? 싱글이 찢어졌나? 보험에서 커버가 되나? 여하 등등으로요. 그래서 다른 리얼터들도 아마도 인스펙션 리포트를 리뷰할 때 이렇게 강조하는 아이템들이 있는가 하면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어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리얼터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물론 대수롭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유리창 외벽으로 실리콘 처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리얼터는 이게 오래된 집이라서 혹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바이어가 봤으려니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리 자체가 큰일이 아니라서 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클로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손님이 살다 보니까 그 틈으로 개미가 들어오는 것도 같고 어쨌거나 틈새가 있으니까 비가 들어와서 나무가 썩을 것도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해주지 않은 인스펙터와 리얼터가 짜고 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작아도 문제는 문제고 호미로 막는 거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바이어의 생각편입니다. 바이어가 짜고 치는 판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는 물론 인스펙터와 리얼터가 제대로 일을 했다는 가정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로 인스펙션 리포트의 이해도가 낮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홈 인스펙션은요, 집을 구매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인스펙션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에요. 바이어는 홈 인스펙션을 통해서 집을 알아가는 첫 걸음을 떼시게 되는 겁니다. 인스펙션 리포트는 파운데이션, 지붕, 전기, 플러밍, 에어컨, 디시워셔, 뭐 외벽, 다락, 창문 너무나 많은 부분을 커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예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라도 인스펙터든 리얼터에게든 질문을 하고 배우셔야 돼요. 왜 싱크 주변에 GFCI 콘센트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출비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리셋을 해야 되는지,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잔디에 물을 어떻게 주는지, 그게 파운데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디시워셔 배수관이 캐비넷 안에 이렇게 일자로 놓아져 있어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에어컨이 돌아갈 때 물이 빠지는 게 왜 1차 라인이 있고 2차 라인이 있는지. 에어컨의 온도 차이가 얼마가 되어야만 에어컨이 정상으로 작동하는 취급을 받는지. 밖에 가스 라인에 뭐 녹이 조금 쓸었어요. 정말 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까지 문제라고 리포트에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인스펙션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고 인스펙터나 리얼터에게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라도 남는다면 아, 이게 그때 말했던 그거구나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
몰랐던 문제고 리얼터와 인스펙터가 작정을 하고 숨긴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죠. 물론 까먹으시고 들은 적 없다 하시고 오해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클로징을 하고 난 후에도 손님들과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손님이 궁금한 점을 나에게 편하게 물어보시고 또 답변을 해주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행여라도 짜고 치는 판에 내가 속았잖아 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스펙션도 해야 되는데 내가 리얼터를 믿지 못하고 인스펙터를 믿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스트레스에 더 가중적인 무게로 바이어분들한테 가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러이러한 점들을 미리 마음속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터놓고 소통하는 작업을 하시면서 인스펙션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큰 신뢰가 생기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와서 셀러분들에게 많은 수리 리페어를 받으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텍사스 레가시의 케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